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목에 대해서 전체적인 간략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입문편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하여금 하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갑, 을, 인, 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문편에서 보셨으면은 어, A는 B, C는 뭐 D, B는 C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은 왜, 을은 왜,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만드는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막 10년 이상씩, 뭐 5년 이상씩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요 두 책과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물상론에 대한 책과 그 다음에 이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연애자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책과 그리고 이제 궁통보감이 옛날 책이 없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만든 이 궁통보감 강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도낙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자, 이런 책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렇게까지 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한번 원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겠지요. 갑을 인묘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은 성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에 해당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생명체가 드디어 껍질을 벗고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의 특징은 성장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상적으로 봤을 때 이 나무라는 것들은요, 나무, 풀, 꽃, 곡식, 약초, 넝쿨 등의 생명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목화토금소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에 속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을 키우냐 금을 키우냐인데, 목은 생명체이므로 이건 상처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생명체로서 땅에 뿌리를 내려 하늘을 향해 상승하는 성장의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자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힘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는 위로 올라가는 곡직격의 상승의 힘이 되기 때문에 도전이나 객척적인 성향이나 그 다음에 불안한 힘까지 같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과 목이 만났을 경우에는 내 사주에 갑 있는데 옆에 또 갑이 있어요. 일간이 갑인데 또 옆에 갑이 있어. 혹은 뭐 시주에 또 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목과 목이 만났어요. 그쵸? 근데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과 목이 만나게 되면 긴장감의 형성과 더불어서 그 경쟁 구도를 하면서 성장하는 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나무라는 성격은 어질 인자를 써요. 오상 중에서 인인데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인이 예지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오상 중 어질 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목의 그런 기운처럼 미성숙하지만 성숙한 목은 어진 성품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도 있고 어른처럼 뭔가 좀 어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도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질지만 애교가 있는 편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사랑을 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갑목은 첫째 천간갑이에요. 그런 것처럼 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시기와 질투심이 있을 수 있으며, 첫 번째 갑처럼 내가 우뚝 솟은 모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 중에서 10글자 중에 1등짜리 글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짱구일 수도 있고 앞짱구 뒷짱구 이렇게 좀 두상이 이쁜 사람들 있죠. 이렇게 갑을 가지는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 친화적이면서 측은지심이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적당한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좋고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약자를 굉장히 보살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의 기상처럼 목의 힘은 리더십이나 자존감이 있는 그러한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양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목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목 중에서 음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을목과 묘목인데요, 이거는 조금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음은요, 그늘음자를 써요. 그렇다는 것은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으로 따졌을 때는 음의 기운은 수렴을 하는 기운 또는 응축된 기운을 뜻하고요. 그리고 어둡다, 섬세하다, 해가 들지 않으니 좀 추울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그런 힘이 있고 사람 자체가 예민할 수 있다, 이런 힘이 있습니다. 양으로 봤을 때는요, 변양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밝아요. 그리고 양이라는 힘은 발산을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발산을 하는 기운이 있으니 사람 자체가 밝고 따뜻하고, 그리고 음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 포인트예요. 이거는 별표 한 10만 개 쳐주세요. 이 2번은 별표 10만 개 쳐주셔야 됩니다. 자, 5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주 내에 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토가 깨진다. 이게 뭐다? 목다 토파예요. 내 사주에 목이 너무 많으면 금도 이질어진다. 이게 목다 금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목다 수축인데요, 목이 너무 많으면 나무는 물을 먹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을 받아서 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쪽쪽 빨아들이잖아요,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마른다. 네 번째, 목다 화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목이 많으면 태양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우거진 울창한 숲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숲이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삼림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잔디나 이런 것들도 태양을 받아서 커야 되는데 그 태양이 울창한 우거진 숲 때문에 그 태양이 밑에까지 못 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다 화식이라는 건요,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꺼지는 거죠. 보통 이제 갑목 같은 경우는 장작으로 쪼개가지고 정화가 있으면은 그 불로 인해서 내가 모닥불을 키우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는데, 그 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붙질 않는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번은 굉장히 좀 메모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도 그렇고 하는 거 다 메모해 주셔야 됩니다. 제대로 사주를 보시려면. 이 3번은요, 목의 종류가 있습니다. 천간에는 갑을목이 있고요, 지지에는 인묘목이 있습니다. 천간에는요, 이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목은 갑목으로 읽고 양목으로 나타납니다. 을목은요, 을목이고 음목이에요. 습한 목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겁목, 을목은 습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목은 나무의 물상으로 봤을 때 나무의 몸통이에요. 나무의 몸통이고 나무의 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 잎,
이렇게 되는 게 을목이에요. 물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무는 나무의 몸통이고 그 옆에 뭐 나무 가지나 뭐 이렇게 자라는 것들은 을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을목은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디, 뭐 잡초, 예쁜 꽃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새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는 거의 대부분 많이 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지로 이제 목은요, 임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임목은 양목이고요, 묘목은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목은 갑과 같고요, 갑목과 같이 있을 경우에는 갑목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무는 이제 갑목은 줄기라고 했잖아요. 나무의 몸통인데 그 나무 몸통에 밑에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무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묘목은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과 같이 있는 묘는 이 을목의 뿌리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지지는 천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갑목이 나왔죠. 갑목은 갑목이면서 양목입니다. 이 갑목의 뜻은요, 갑옷갑, 첫째 천간갑, 껍질갑, 으뜸갑, 동쪽갑을 뜻하고 있어요. 왜? 만물의 씨앗이 처음으로 땅이 있으면요, 겨울을 지나서 얘가 겨울을 이제 났어요. 겨울을 났는데 이제 봄이 이제 시작이 돼. 그럼 이제 이 엄청나게 이제 뭐 딱딱한 그 땅을 뚫고 이 껍질을 벗고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탄생하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갑목이라는 이 글자는 만물의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탄생하는 상태의 상형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딱딱한 껍질을 벗고 탄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목인 것이다. 따라서 천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 천간 갑은 생명체를 의미하지만 생명의 시작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첫 번째로 시작한다. 으뜸입니다. 자, 천간 중에 1등짜리 글자로서 장남 장녀가 되거나 혹은 내가 뭐 두 번째로 태어나거나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갑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갑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양 중에서 양에 속하므로 발산하는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나무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상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봤을 때 개척적인 성향, 진취적인 성향, 수평적인 리더십으로서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갑목이다. 목의 성향인 성장을 하려는 직진성의 힘으로써 도전이나 시작의 힘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갑목은 마무리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목은 1등짜리 글자로서 쉽게 머리를 굽히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목의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내가 겸손의 미덕을 갖추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목이 일간일 때 이렇게 1번과 같은 성향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갑목의 월지벨의 종류예요. 일반이 갑목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묘진의 봄에 태어난 사람은 성장을 하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봄에 해당이 되고 나무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봄에 태어났으면 성장을 하는 그런 나무에 해당이 된다. 사음이는 여름이죠. 계절적으로 여름이 됩니다. 여름은 활목으로서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술은 월지가 신유술은 방합이 이제 금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금국에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약해요. 그죠? 근데 이 가을은요, 은행나무도 될 수 있고 과일나무도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수확을 하는 그런 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은 과일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자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어있는 나무 사목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좀 의미가 좀 격하죠. 근데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보통 이제 죽은 나무라고 해가지고 다시 내가 봄을 위해서 탄생하기 위해서 씨앗의 형태로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목을 이제 물상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종류는 큰키나무, 교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에 해당이 되고요. 과실나무, 과일나무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재나 원목이나 건축 자재나 가구나 장작이나 땔감이나 종이류 혹은 가수원, 산림 등에서 종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나무예요, 갑목 자체는. 따라서 갑목은 동량목이 되냐, 대들보가 되냐, 큰 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관상으로 남겨져 있는 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잡목으로 땔감으로 쓰이는 목이 될 것인가, 사주 구성을 봐서 이렇게 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갑목이 일간일 경우 좋은 글자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이 갑목과 진토가 만나면요, 진월에 예를 들어서 갑목이 딱 태어났거나 내 사주 어딘가에 진토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월지가 이렇게 진토가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은 갑목은 진토에 뿌리를 내리기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토에 나무가 뿌리를 내려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백그라운드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토를 굉장히 사랑한다, 나의 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친구는 편제가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구성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좋다. 갑목과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갑목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되는 나무기 때문에 태양을 본다? 베리굿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목은 태양을 보고 자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 자체가 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정리를 하면 천간 10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것이고 으뜸인 것이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1등짜리 글자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갑목은 1등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병화도 1등짜리예요. 태양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리고 태양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컨트롤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에 존재하는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뭐 태양이 뭐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간의 병화 100% 1등짜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병화가 이렇게 1등짜리가 만났으니 서로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이렇게 싸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겠죠. 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등짜리 글자를 두 개나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1등짜리 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무토가 1등짜리 글자예요. 또 왜냐면요, 이 무토는 보통 이제 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천간에는 뭐 충합밖에 없죠. 근데 이 무토는 지구상에서 포괄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쓰레기든지 사람이 사는 것이든지, 토는 보통 그래서 환경, 저는 지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토는 지구의 땅이니까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들이에요. 근데 보통 산이라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체를 기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예요. 그리고 충이 있어도 이 충은 받지를 영향이 적어요, 다른 천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1등짜리입니다. 자, 두 번째,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리더십이 있으며 도전정신이 있고 측은지심이 있다. 갑목은 봄과 같아 순수한 어린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사람 자체가 밝다. 모험심이 있고 시기심과 질투심은 주의를 해야 한다. 중력을 거스르는 힘으로써 불안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 오상중 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키워드는 성장이다. 그리고 갑목은요,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중에요,
이 경금이라는 것이 이 큰 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어떠한 도끼나 뭐 쇠나 이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구성을 잘 살펴서 경금이 좀 위험한 존재다 하시다 싶으면은, 근데 보편적으로 갑목은 경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자, 다음은 을목인데요. 을목은 을목이며 음목입니다. 즉 습한 목이에요. 뜻은요, 구부를 새을, 둘째 천간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는 땅속에서 구불거불 거리면서 나오는 생명체의 모습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를 형상화해요. 이 을을 보시면 뭔가 좀 이렇게 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새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오리라든지 막 이렇게 해도 뭔가 좀 이렇게 물 속에 있어도 뭔가 좀 오리나 뭐 이렇게 새 이렇게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을은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혹은 이제 연애자평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이 을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춥고 그래서 꽃이 피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 잎이 이렇게 막 피면은 이렇게 활짝 피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좀 구불구불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이와 같이 구불구불 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하며 구불을이라 한다. 이 모습은 힘겹게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으며, 이렇게 구불구불하니까 구불구불하면서 이제 뭐 자갈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력이 강하고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적응력과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재주가 많고 자신이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있으며, 사람 자체가 갑목의 성향보다는 을목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선량하다. 하지만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을은 양중음에 속하므로 갑목에 비해서 기상이 작고 돋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목의 형태지만은 현실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목의 성향인 성장을 하려는 직진성의 힘을 있지만 갑목에 비해 그 힘이 다소 약합니다. 따라서 이 을목이라는 것은 직진적인 성향보다는 구불구불 거리는 유연함이 있고 상황 파악, 주변을 잘 살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적응하며 사는 현실 감각이 탁월하고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실속을 차릴 줄 아는 지혜가 있고, 하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을목이 일간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3번, 을목의 월지별 종류인데요. 임묘진, 사어미, 신유술, 해자축, 간목과 똑같습니다. 봄에 태어난 을목은 성장하는 풀로서 꽃에 해당이 될 것이고 생명체가 아주 잘 무성하게 태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면 좋다. 그래서 성장하는 목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풀에 해당이 되고 꽃에 해당이 되고 생명체에 해당이 되겠다. 언제? 임묘진에 태어난 을목은요. 자, 그리고 이제 사어미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름에 태어났죠. 화초이고 꽃이 됩니다. 즉 무성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 꽃으로 태어났으면은 이 꽃은 여름에 화사하고 예쁘고 뭔가 좀 사람답게 살고 생명체가 마그락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꽃은 여름에 화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금국입니다. 신유술월에 만약에 을목이 태어났다면 잘 보셔야 되는데 사주 구성을 좀 봐야 돼 이거는. 근데 보편적으로 이 을목이라는 것은 곡식이 가장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곡식, 즉 쌀이에요. 쌀. 가장 비싼 게 쌀이 돼요, 을목은. 자, 곡식 쌀이 되고요. 열매가 됩니다. 과일 열매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을은 곡식이고 열매다. 수확을 하는 계절이다. 해자축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요.
이것도 간목과 같이 이제 씨앗의 형태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을목은 겨울에 태어나면 간혹 가다가 이 수초라고 합니다. 이 수초가 뭐냐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연꽃, 그런 존재들 있죠. 혹은 뭐 불의 옥잠이라던가 뭐 이렇게 물에서 사는 생명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돼요. 간목과는 살짝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간목은 겨울에 물이 많으면 둥둥 뜹니다. 뭐 여름에 물이 많아도 둥둥 뜨긴 하지만 어쨌든 겨울은 간목은 사목이다. 근데 을목은 사목이 될 수도 있으나 얘는 생명력이 질기기 때문에 수초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을 물상론적으로 보자면요, 종류가 풀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곡식이라던가 채소라던가 덩굴식물, 뭐 약초 등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제 꽃으로 본다면은 개나리, 뭐 진달래, 철쭉, 튤립, 뭐 장미, 백합,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화초, 뭐 선인장, 뭐 이거 뭐 을밀쯤 뭐 거의 선인장에 해당이 되겠죠. 또 미월에도 핀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이, 가지, 뭐 토마토, 참외, 호박 등의 채소류도 을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을목의 용도는요, 나무도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작은 나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꽃과 나무의 가지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꽃, 나무와 열매, 풀, 잎, 잔디, 그 다음에 섬유, 의류, 종이, 꽃집, 정원수, 뭐 신문사, 뭐 이렇게 용도로, 이런 용도로도 쓰실 수도 있고요. 뭐 디자이너, 뭐 이렇게 뭐 장신구 쪽에도 뭔가 좀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말재주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비스업 쪽 계통에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재주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엄청 다양합니다. 을목이 제일 다양해요. 따라서 을목은 사주 구성에서 곡식이 되는 것이냐, 약초가 되는 것이냐, 관상초가 되는 것이냐, 잡초가 되는 것이냐, 수초가 되는 것이냐를 봐서 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을목이 일간일 경우에 좋은 글자. 간목이 이제 일간일 경우에 을목은 등락의 갑이 되긴 해요. 그것도. 근데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요게 등락의 갑이거든요. 요 사진. 이게 뭔가 이렇게 넝쿨 식물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간목일 때 을목이 있으면은, 옆에 을목이 딱 붙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간목이 좀 피곤해집니다. 근데 을목일간일 경우에는 이 등락의 갑은 내가 성장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타고 올라가서 햇빛을 잘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락의 갑 요거 메모해 주시고요. 그래서 을목이 간목이 만나면 등락의 갑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을목이 간목의 도움을 받는다. 나의 성장 기반이 대상이 된다. 이런 게 등락의 갑이다. 을목도 성장하는 목이기 때문에 병화라는 태양을 보면은 봄의 태양이 있으니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을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구불구불거리는 모습으로서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사람이 몸이 유연할 수도 있고요, 말이 유연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뭐 이렇게 막 구불구불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으로써 생활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사람 자체가 자애롭고 겸손하며 실속이 있다. 간목에 비해 근데 외로운 것도 있어요. 간목에 비해 기상은 작지만 아름답다. 미적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봄의 힘으로써 성장을 하며 최종적인 이상향은 곡식, 즉 우리가 먹는 주류가 되겠죠. 쌀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이 되겠다. 5번 오상중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목은 어질지만 을목은 사랑할 줄 아는 자애로움이 있다. 6번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7번 신금은 바로 그냥 을목을 싹둑싹둑 자라는 존재로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게 을목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지지죠? 임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은 임목이면서 양목입니다. 뜻입니다. 동방인 공경할인 널브린 범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임목의 모습을 보시면 뭔가 좀 제 눈에는 뿌리가 이렇게 깊게 박혀 있으면서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곱게 성장하는 모습, 뭔가 이렇게 좀 집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모습이 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처럼 저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은 화살이 쏘고 있는 모양, 이게 뭔가 좀 화살촉이 이렇게 좀 뾰족하죠. 그래서 우뚝 서 있는 모양, 그렇기 때문에 화살이 쏘는 모양에 빗대어서 나타낸 상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이 땅을 뚫고 화살처럼 곱게 뻗은 모습,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형상한 모양, 이게 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절하는 모양으로서 뭔가 좀 사람을 잘 받들어 모시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물이 자라나는데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넓을 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목이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을 시작합니다. 지지에서. 그리고 지지는 이제 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인목은 생명의 탄생인 봄을 알리는 것이다.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봄의 시작이 됩니다. 생명체의 시작을 알리는 글자로 시작을 좋아한다. 따라서 간목과 같이 활동적입니다. 간목의 뿌리가 되니까 사람 자체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명예심도 굉장히 바라고요. 자존심이나 리더십도 상당히 강합니다. 간목은 양중 양에 속하므로 발산하는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간목과 같아요. 따라서 개척적이고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의 성향인 성장, 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직진적으로 뻗어나가는 힘으로써 도전이나 시작의 힘은 긍정적이지만은 마무리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겸손의 미덕을 갖추면 좋습니다. 시간적인 관점으로는 절기로 입춘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경칩 전까지 해당이 되는 절기가 인목이에요. 따라서 신축년이 끝나는 지점은 입춘이 시작해는 그렇게 되겠죠. 입춘이 시작하면은 이제 이민년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봄의 시작이면서 초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직 춥기 때문에 수기온도 있다는 것을 내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추운 그런 힘이 남아있다. 수기온도 무성하기에 초목으로서 발가벗은 나무이다. 이렇게 무성하진 않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발가벗은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조우로 보나 뭘로 보나 억부로 태양이 없으면 거의 한 90% 이상은 이 조우용신과 억부로도 바로 그냥 요것을 좀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병화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인목의 지장간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 7716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뭐 이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자평을 보나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들을 보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랑 중기랑 합쳐서 12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18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인목의 지장간 무, 병, 갑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장간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목 같은 경우는 그 전월에 축월이 돼요. 그러면 축월에는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토가 이 축토의 본기이기 때문에 인목으로 넘어오면은 이 기토라는 것이 인목의 첫 번째 여기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월의 초기로 넘어와야 하는데 무토가 넘어옵니다. 근데 무토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무토가 와야만 돼요. 왜? 인목은 제가 아까 수기운이 아직 많아요.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봤을 때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얼어붙어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체가 피어야 되는데 못 펴요. 그럼 죽어요. 그죠? 그럼 그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화나 무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토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인목은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무토가 돼야 합니다.
잇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체를 살려야 되니까. 방풍의 효과가 있어요. 제습의 효과도 있고 추위를 막아주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일단은 두 번째, 이 무토는요 표면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뭐 싹들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안에서 피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표면토이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표면토이기 때문이고, 무토는 수의 추위를 막아주면서 광범위하게 나타나요. 생명체들이 봄에.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피어나는 새싹들을, 광범위하게 시작되는 것들을 기토라는 작은 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토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토로 받아야지 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무토가 됩니다. 기토는 이면토다. 이것도 메모해 주시고요. 중기가 병화인 이유는 삼합의 이거함도 있지만 잇목이 살아나야 돼요. 태양이 필요해.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초목으로서 지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의 힘을 받아서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봐야 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병하다. 중기는. 봉기가 간목인 이유는 천간이 간목과 잇목이 같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잇목을 정리하면 화살처럼 곧게 뻗은 모습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시작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는 힘으로써 활동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명예나 권력욕이 강하면서 간목과 같은 그런 지지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인간 중심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힘으로써 초목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굳세고 강합니다. 오상 중에 인을 의미하며 사람 자체가 어집니다.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잇목은 신금이라는 글자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역마의 힘으로써, 잇목은 역마의 힘으로써 역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잇목의 특징이고요. 다음은 묘목인데요. 묘목은 음목입니다. 습한 목이에요. 뜻은 토끼, 무성할, 묘, 문열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유는 양쪽 문을 열어 젖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자에 있습니다. 추위에서 점차 따뜻해짐으로써 따뜻한 기운이 무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목의 기운도 무성해진다. 토끼는 번식력이 매우 무성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성할 묘가 됩니다. 토끼는, 이 묘목은 토끼의 두 귀를 형성한 모습으로서 이 글자가 묘목이 됩니다. 따라서 묘목은 생명체가 무성히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계절적으로 봄이고 그 봄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무성하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봄의 절정과 같으므로 사람 자체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칩니다. 을목은 이 묘목의 그러니까 묘목은 을목의 뿌리가 되니 사람 자체가 유연하고 온순하고 은근하게 자존감이 있으면서 자애로울 수 있다. 묘목은 양중 음에 속함으로써 발산하는 기운이 있지만 그 기상은 간목에 비해서 작습니다. 따라서 기상은 작지만 사람 자체가 간목보다는 많이 유연하고 침착하고 사람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그런 지혜가 있겠죠. 묘목은 무성하게 자라나는 화초나 꽃처럼 생명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생동감이 있다. 따라서 평화주의적이며 아름답고 온순하고 은근한 끈기와 고집이 있고 생동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절기로 경칩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청명 전까지의 봄의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시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시기예요. 봄의 절정기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추위가 이미 물러간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승목이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합니다. 힘이 너무 강할 때는 금으로 간벌을 해줘야 되는데 사주 구성을 잘 보셔야 되겠죠. 묘목은 지장간을 살펴보시면 간목과 을목으로 중기는 없습니다. 즉 여기와 봉기만 있다는 뜻이죠. 인목 중에 봉기가 간목이니 이 간목을 여기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봄의 힘이 가장 강함으로써 제왕절에 속하기에 중기는 없습니다. 봉기가 을목인 이유는 천간의 을목과 같으므로 당연히 을목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묘목을 정리해보면 활짝 양쪽 문을 활짝 옆모습에 빗대어서 만들어진 이런 문자다. 점차 따뜻해져 무성이 자라는 목이다. 토끼 두 귀의 모양과 토끼의 번식력처럼 무성하다. 그러한 뜻이 묘목이다. 봄의 절정의 힘으로써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천간 을과 같으니 사람 자체가 유연한 사고력을 가졌으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워요. 무수히 자라나는 풀이나 꽃처럼 역동성이나 생동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다. 생명체들이 살아 숨쉼을 느끼게 한다. 오상 중 인을 의미하면서 자애롭다. 키워드는 성장이고요. 이 묘목은 유금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도화의 힘이 있는 힘으로써 아름다움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참조사항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간목의 12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목의 12운성인데요. 자,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는 12운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절태양 장생목욕관대 나의 계절이 되니까 건록지양새 여름은 병사며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살짝쿵 정리를 해드린다면 간목이 일간일 경우에 이 12운성은 임묘진월에 나의 계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록, 제왕, 쇠지에 놓이게 되니까 간목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성장할 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를 편안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에 태어났으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장을 해야 될 때 성장을 해야 될 때 태어났으니 더더욱 좋다. 본인 계절에 태어났으니 힘이 무성하다. 그러면서 강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봄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라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 간목은 조로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로 조용신을 쓴다. 다섯 번째는 목이 너무 많을 때 이제 금이 필요로 한데요. 이때는 사주 구성을 참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함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름에 이제 간목이 여름에 왔습니다. 간목이 여름에 오면은 계절적으로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덥고 갈증이 나겠죠. 따라서 비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후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좋으니 조후로 술을 쓰는 게 마땅하다. 자, 이제 간목이 가을에 왔어요. 그러면 수학의 계절이죠. 수학철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태어나면 절태양지로 약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약하고 조우로서 나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을에도 좀 쌀쌀하거든요. 그리고 메말라 있어요. 병화로 조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면 간목이 이 가을에 수가 많게 태어났으면은 수생금 해가지고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에요, 병. 그리고 다섯 번째, 보통 수학을 하는데 이 신금월은 신월은 곡식이 조금씩 익어가는 과정을 뜻하고요. 이 유금월은요, 곡식이 무르 익어가는 과정이고요. 거의 뭐 완성체에 가깝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농부님들을 좀 보고 실제로 제가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맨날 봤어요. 근데 수학을 할 때 수월에 수학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중후반 정도에 이렇게 수학을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수월에 수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다. 춥죠? 당연히 병정하러 조우용신을 쓰는 게 타당한데, 타당하지만 무토와 건토인 술토, 미토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무토와 술토예요. 이것으로 하여금 봄에 내가 다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죽지 않게 방풍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1순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간목의 12운성과 함께한 특징이고요. 을목의 12운성을 보시면요, 을목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나의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을목과 간목을 보시면 이건 좀 팁인데요. 간목은 진토월이 되면은 이미 걔는 몸뚱이기 때문에 다 자란 거예요. 여름에 가면은 무르익는 거고 걔는 이미 다 자랐어. 문제는 을목이에요. 까다롭습니다. 을목은요, 제왕건로 간대지로 강해요. 그런데 이 을목의 진짜 시작은 이 여름부터예요. 여름철에 꽂히니까 굉장히 이쁘죠?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을목의 하이라이트는 여름은 이쁘고 가을은 수확을 하는 거예요. 보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을목은 봄에 태어났을 경우에 성장할 때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라겠죠. 본인 계절입니다. 힘을 받겠죠. 강인합니다.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얘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습목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무조건 그냥 태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봄에 근데 만약에 이제 목이 엄청나게 많다, 경신금으로 좀 간벌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조금 간벌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간목은 잘라내면은 좀 그런데 이 을목은 잘라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을목이 여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덥습니다. 갈증이 나요. 아무리 순목이라도 갈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로서 거의 90% 이상은 조우로서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수조용신으로 사용을 한다. 가장 아름다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유수로를 가게 되면은 가을이 되는데요. 이 을목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수확철이고 약하지만은 내가 새롭게 씨앗이 형태가 되는 것보다는 열매의 형태, 곡식의 형태,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로 익어가는 형태로서 병화로 조우용신을 먼저를 써요. 근데 사주 구성 자체가 뭐 너무 조열하거나 이럴 때는 수를 써야겠죠, 당연히.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화, 조, 용신을 쓰고요. 수가 가을에 많을 경우에는 병이 됩니다. 왜냐면 농사가 망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목과 똑같이 수월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 을목은 쌀이나 곡식으로서 매우 귀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요, 춥습니다. 당연히 병정화로 조우용신을 해주고요. 그리고 방풍으로 무토와 그 다음에 술토, 요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죽지 않게끔. 그런데 얘는, 이 을목은 생명력이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수초가 된 그런 사주라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많이 길었는데 꼭 명리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기 사주를 잘 풀어보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2021년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춘, 절기로 입춘이 돼야 이제 이민년이 시작이 돼요. 근데 다음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메모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